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적 질문에서 영성을 시작하셔라 라는 걸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성이 사실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와의 내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와의 연결감? 그래서 저는 오늘의 영상이 특정한 분들한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내용을 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인 영상에서 추천드릴 만한 유튜버 분들을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그리고 당연히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채워드릴 수 없는 분들을 이분들한테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철학적 질문에서 영성을 시작하시라 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자기 내면과 연결되고 소통하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철학을 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하고 있던 게 철학이었다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철학하면 뭐 어떤 그런 사상가들이 떠오르고 학문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1도 몰라요. 다만 저는 나 자신과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사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영성에 들어갔거든요. 물론 심리학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야 내가 했던 게 철학적 질문이고 제가 계속 요즘 관찰해 본 결과로는 스스로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하셨던 분들이 중심이 잡혀 있으면서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영성에서 신비주의에 치우쳐 계신 분들이 불건강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게 본질을 놓쳐서이거든요. 우리는 지구에 유체 이탈을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지구다운 일을 하지 않고 신비주의라 불리는 뭐 유체이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신비가 되어버리는데 그거에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영성을 하고 있었나 돌이켜 보실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스타시드일지언정, 엠패스일지언정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성적인 아이덴티티 자체보다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영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발현 자체가 불건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스스로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철학적 질문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진석 교수님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해오던 거를 이 교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탁상공론이 아닌 제대로 된 철학을 하시는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솔직하면서도 핵심을 다 찌르고 계시는데 이런 철학적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추천드리고 춘코님은 젊은 분이신데 이분은 본인이 사고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세요. 그래서 완성형이라 할 수 없지만 지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요즘 되게 놀랐던 건 사실 그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자립을 하고 싶다 해서 부와 관련한 유튜버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이분들이 잠재의식하고 관련이 많고 강조를 하세요. 본인만의 무언가를 하신 분들이고 개인적으로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고 들을 만한 컨텐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 부작 컨텐츠에서 처음에 독서가 중요시 되더니 이제 몇몇 분들은 잠재의식으로 넘어가고 뇌과학과 양자역학 쪽도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 자청님? 그분도 뇌과학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던데 뇌과학이 거의 영성적인 거를 증명을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요즘 사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식의
가장 윗선으로 올라가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의식과 연결되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설명을 가장 잘한 건 진솔미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를 주목할 만했던 건 우리나라는 너무 스스로 사고를 안 해서 지식의 속국이라고 나도 느끼고 있었는데 최진석 교수님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야.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강조하시는데 이제 사업가들은 당장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라도 철학적 사고를 엄청 발빠르게 하시는 것 같다. 하와이 대저택님은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데 아니타 무르자니까지 언급을 하셔서 이미 영성 쪽으로 연결이 되시구나 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분은 과거에 한번 아팠던 적이 있어서 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느꼈고 헨리체님 되게 유명한데 은근히 잠재의식이나 영성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럭키드로우님은 그냥 본인은 그런 줄 모르면서 되게 자기 발언을 잘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어떤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 양식이나 에너지를 느끼면 좋겠다? 라는 거에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추천을 해봤고요. 저는 그런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심리치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철학적 사고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너무 비난자만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미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신비주의에만 치우쳐져 계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어도 이 생활 패턴이 깨지신 분들은 꼭 바로 잡으시길 추천드려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거를 보고 이런 게 정말 내 능력인지 알려면 생활 패턴이 건강한 다음에 보이고 느껴지면 그거는 본인의 정말 능력이고 직관일 가능성이 있지만 사람이 보통 되게 약해졌을 때 빙의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다들 아는 거지만 수면이랑 광합성이랑 운동하시고 식사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뇌과학 관련해서 김주환 교수님 요즘 되게 많이 뜨시던데 저는 이분이 되게 센세이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생활 전반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게 되게 영성적이야. 명상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소매틱 그 약간 춤추고 행동으로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되게 매니악하고 영적인 건데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진 게 너무나 반갑고 최진석 교수님도 오징어 게임 감독님 이 세계를 이끌어갈 거다 그렇게 예견을 하셨다는데 그거 맞췄대요. 사실 나는 이렇게 뭐 능력적인 거 예지력 이런 거 강조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싶다라면 스스로 사고해야 해요. 그리고 내면과 연결이 되면 나를 안다는 게 그게 사실은 타인과도 연결되는 거고 세상과도 연결되는 거니까 고립되는 게 아니에요. 시야가 더 넓어져요. 나를 알아야지 너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모든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도 방구석 정신승리 안 된다고 이게 왜 그냐면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봤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라운딩이 본인의 자아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스타시드 같은 친구들은 틀을 깨러 온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틀에 진절머리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타파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 본인의 건강한 경계를 찾을 줄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와 너의 경계가 너무 불분명한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MBTI P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J성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본인의 바운더리라든지 계획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일 같은 데서 배워지긴 하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싫은 일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자기 발현은 해야 돼 사람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의 일이기도 해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피하고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나오시라고, 부딪히시라고, 자기 안에만 갇히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식에만 의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앞에서 두 교수님을 추천은 드렸으나 교수님들이셔서 그런지 지식이 중요하고 근거에 기반해서를 강조하시는 면이 없진 않아요. 열리신 분들인데. 근데 그거에서 한 뼘 더 나아가는 게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영성 자체가 내 안의 직관에 대한 신뢰예요. 나도 사실 참 이게 모순적인 게 저는 제 자아에 대한 신뢰는 사실 약해요.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내 직관에 대한 신뢰? 이거는 좀 있지만 정말 확신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세계에서. 근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얘기긴 한데 나한텐 이게 논리적이에요. 직관과 지식이 부딪혀. 근데 그러면 지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의 역사도 얼마 안 됐지만 인간이 지식을 쓰기 시작한 지는 더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짧은 년도이지만 직관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직관은 되게 불분명하고 부정확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뿐이지 정말로 제대로 건강한 자아에서 직관이 연결되면 그 직관은 우주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이꼴 우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가늠을 못 하잖아요? 나한텐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인 부분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비주의에서 시작하지 말고 스스로의 사고로서 철학적 질문들로 영성에 들어가야만 하지만 이게 지식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영성적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게 본인과의 정말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나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지만 같이 공유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 왜 한국엔 사이비교회 명문대생들이 많이 꼬인다던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주입식 교육으로 유명하잖아. 엄청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똑부러지시기만 한 분들이라기보다 엄청 하라는 대로 잘 하던 분들이야. 그리고 그건 아시죠? 부자분들 영상에서 요즘 그런 것도 얘기 많이 하거든. 사실 공교육 자체가 월급쟁이 노예를 위한 교육이라고. 그 말인 즉슨 말 잘 듣는 일 잘하는 노예로 키운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뭐랄까 인재지만 스스로 사고할 줄을 모르니까 진정으로 비판적일 줄 모르니까 사이비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야. 처음엔 이분들도 똑똑하니까 의심을 했겠지. 근데 몇 가지 그 의심을 지나친 다음에는 맞겠거니 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더욱 직관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길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